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켓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께 자켓을 보여드리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네킹도 신경 써서 구매를 하고, 또 오늘 전부 다 꺼내온 건 아니지만 매칭을 하기 위한 아이템들도 좀 이렇게 꺼내와서 셋업을 했는데, 제가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저에게 자켓이 약 40벌 남짓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옷걸이까지 꺼내와가지고 옷들을 다 내놓고 보니까 이걸 한 편은커녕 세 편으로 나눠 해도 좀 긴 영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 일단 오늘 자켓 하나를 보여드리더라도 자세히 보여드리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편집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게 몇 편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중간중간에 댓글로 코멘트를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자켓을 소개하는 긴 여정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인트로덕션에 보여드렸던 걸 굳이 갈아입히지 않고 이걸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 자켓은 한 5년, 6년 잘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넬의 트위드 자켓이고요. 당시에 다른 패브릭으로 한 3개 정도 베리에이션으로 같은 디자인이 나왔어요. 제가 사실 트위드 소재를 좋아하지만 저한테 맞는 자켓을 특히 샤넬을 찾기가 정말 힘든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어깨 패드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어깨가 직각인 사람이라 그 샤넬의 주 고객층의 어깨 라인에 맞춰서 나오는 패드가 제가 입으면은 레이디 가가가 되는 거예요. 파워숄더, 발망. 그래서 이제 항상 자켓을 입어보고 실망하고 뭐 비스포크를 해주겠다, 근데 패드를 빼면 안 예쁘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터라 이 자켓을 만났을 때 완전 이거다 였거든요. 그래서 냉큼 구매를 했고 아직까지 굉장히 예쁘게 잘 입고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저희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입으셨던 것과 같은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이에요. 이런 디자인을 한 8년 찾아 헤맸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하나로 뭐라고 해야 되지? 봉을 뽑고 있어요. 흰색이라 클래식하고 검은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나 그 TPO를 두루 아우르면서 잘 입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빈티지 마켓에서나 또는 샤넬에서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이 나오면은 한 번쯤 구매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트위드의 장점이자 단점은 일단 주얼리에 너무 쉽게 뜯긴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나 그 섬세함 때문에 트위드라는 패브릭이 굉장히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브로치가 그냥 플레인한 자켓에서보다는 좀 더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은 건 제가 이렇게 과하게 입고 다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렇게 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저는 보통 안에 터틀넥을 입고 위에 진주 목걸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마네킹에는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스타일을 매치를 해두다 보니 원턱 포인트에 약간 테이퍼드로 떨어지는 울 바지하고 안쪽에는 메리노 울 그냥 크루넥, 전형적인 크루넥을 매치를 해놨는데, 저는 보통 트위드 자켓을 입을 때는 터틀넥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한섬
자회사인 타임에서 구매한 트위드입니다. 보통 트위드를 생각을 하실 때는 종과 횡으로 오가는 패브릭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아일랜드 쪽이나 스코틀랜드 쪽 트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부클한 느낌으로 해서 뜨개 형식으로 되어 있는 트위드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런 전형적인 블레이저 스타일의 자켓이 잘 어울리다 보니까 저는 블레이저 스타일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켓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마음에 들었던 메인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아일랜드 도네갈 트위드사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재능이 있다고 해야 할까?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마치 초능력처럼 천을 보면 그 소재의 고급스러움과 브랜드를 좀 잘 알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자마자 아일랜드산 트위드 같은데? 라고 갸웃했고, 소재를 확인하고 나서 당시에 샵에 있던 모두가 놀랐었던, 제가 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캐시미어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로로 피아노나 제니아 캐시미어를 알아본다던가. 그래서 이것도 그때 당시에 구매를 해서 잘 입고 있는 트위드입니다. 저의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스치듯이 제가 소매를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는 거를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저만의 작은 시그니처 장난이라고 할까요? 제가 손목에 바깥쪽 뼈 부분이 개인적으로 매력 포인트라서 그 부분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삐뚤음하게 손목 주름을 잡아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옷을 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양을 잡아 놓는 것도 제가 자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블레이저 스타일로 가슴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콜라가 파여 있는 거를 입을 때는 롱 넥클래스를 자주 합니다. 이거 예전에 질문해 주셨었는데 어머니께서 쓰시다가 지금은 제가 물려받아서 쓰고 있는 진주 목걸이고요. 제가 진주가 정말 많은데 요즘 살짝 경추성 편두통이 생겨서 무거워가지고 잘 못해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진짜 진주다 보니까 글라스 펄이 아니라서 정말 무겁거든요. 오늘 약간 마네킹이 대신 목 아파주는 걸로 한풀이를 하고 있는데 코디를 하면서 네,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하고요. 목걸이랑 브로치를 같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목걸이가 화려하면 브로치를 좀 자제하는 편이고, 특히나 이제 그냥 밖에 다닐 때는 로고 브로치를 좀 하는데, 학교나 일터에서는 아무래도 로고 플레이가 조금 살짝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주얼리로 드레스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트위드는 마찬가지로 타임 거예요. 이 트위드 소재도 프랑스 트위드 회사 건데요. 주스투니에 거였던 것 같은데, 보자마자 굉장히 매력적이다. 천 자체가 중간에 리본 같은 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또 가져오는 약간의 낭만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자켓을 구매를 했고요.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버튼들이 뭐랄까 드라크마 같은 고대 그리스 금화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자켓은 오픈 자켓입니다. 그래서 딱히 여밈이 있지 않아요. 좀 가볍게 걸칠 때 입고 있고
기장도 마찬가지로 짧은 편이라서 약간 경쾌하게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제가 찾는 자켓입니다. 소매는 드라크마가 4개가 붙어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이 단추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 할지.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바꾸려면. 네, 이렇게 해서 타임의 트위드까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트위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몹시 화사한 이 개나리 노란색의 트위드는 사실 홈쇼핑 제품입니다. 예전에 소울? GS 홈쇼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소울이라는 브랜드에서 프랑스의 마리아 켄트 트위드사하고 협업을 해서 그들의 원단을 가져다가 만들었었고, 당시에 홈쇼핑 제품인데도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5, 60만 원대? 저는 마리아 켄트가 트위드 원단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트위드 자켓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해리스 트위드처럼. 그래서 프랑스에서 마리아 켄트 트위드를 자주 봤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그닥 주저하지 않고 원단을 생각하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등판 태그를 2개를 다 달고 나왔었어요. 소울과 마리아 켄트를. 소울 건 떼버렸어요. 정말 경쾌하게 입고 싶을 때 휘뚜마뚜 아무 곳에나 잘 입고 갈 수 있는 트위드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솔직히 이 단추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그냥 그냥 잘 입고 있습니다. 샤넬의 CC 로고 브로치는 그냥 웬만하면 항상 달아두고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또 너무 얇지도 않아서 간절기에 편안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이 어찌 보면은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안쪽을 굉장히 심플하게 입었을 때 좀 자켓 하나만으로 드레스업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자켓입니다. 트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좀 조직감이 느껴지는 자켓들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랄프 로렌의 클래식 울과 린넨이 섞여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자켓입니다. 물론 콜라가 있는 제품이지만 저는 종종 이렇게 목 깃을 올려 입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봤어요. 여기 이 소재가 팔꿈치에도 패치로 대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 패치 달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패치가 이 자켓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스타일을 많이 입으셨고 많이 입히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켓을 저는 간절기에 굉장히 자주 입는답니다. 목 깃을 내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승마복에서 유래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주머니가 많은 걸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말 간식,
사탕, 당근 뭐 이런 것들 요만한 당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퍼백에 넣어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주머니이고, 이 옷 자체가 라인이 잡혀 있는 것도 그렇지만 골반에서 주머니에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좀 골반이 크지만 허리가 아주 잘록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입었을 때 좀 본인이 생각하는 밋밋함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자주 입는 스타일로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요. 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르메스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벨트예요. 여러 벨트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이 캘리 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지에 했다가 허리에 했다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이즈 변경이 가능한 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켓 위에다가 할 때도 너무 두껍지 않다 보니 이렇게 허리 포인트를 잘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벨트와 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포멀한 곳에 간다 그러면은 넥타이를 하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니트 위에 트윌리를 이렇게 넥타이처럼 연출하곤 합니다. 실제로 요만큼만 해도 따뜻하거든요. 목을 살짝이라도 가리는 게 따뜻하기 때문에 목을 보호해야 되는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트윌리 하나를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목에 두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패셔너블하기도 해서 이렇게 자주 연출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거 이렇게 구김 가 있는 거 보이시죠? 하도 여기를 많이 묶어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느낌일 때도 있고, 그냥 풀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칼라 사이에다가 넣어놓는 방법도 있지만, 트윌리는 실제로 굉장히 나풀나풀 가볍기 때문에 무게감이 없어서 그러면 분실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뒤쪽에다가 핀으로 하나 집어 놓으면 날아가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주로 묶었다 풀었다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 그리고 또 자주 하는 연출은 이렇게 가브로슈를 살짝 삐뚤음하게 묶어서 네크라인을 감추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트윌리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제가 목 상태가 평소보다 조금 더 안 좋을 때, 그리고 때때로 브이넥을 했는데 굳이 네크라인을 조금 가려야 되는 상황일 때 이렇게 가브로슈를 들고 다니면서 활용을 합니다. 가브로슈는 에르메스 까레 중에서 45cm by 45cm짜리 정사각형 스카프인데요. 이 스카프가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대각선으로 접었을 때 웬만하면 목에 충분히 감기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연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세련되고 보온도 챙길 수 있고 예쁜 코디가 됩니다. 이건 타임 클래식 시그니처 수트 중 하나였던 제품이에요. 이게 지금 멀리서 봐서 이 세로 줄이 굉장히 부각됐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냥 차분한 스트라이프가 아닌 느낌의 자켓입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자연광과 닿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밝은 색으로 보이지만, 또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처럼 붉은색이 좀 더 많이 도는 느낌으로 차분한 느낌이고요. 저는 이 자켓은 붉은빛이 돌기 때문에 그냥 하얀 플레인 진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핑크빛이 도는 멀티컬러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매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똑같은 거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옷이 굉장히 차분하고 그래서 드레스업을 하고 싶을 때는 진주 목걸이를 두 겹 겹쳐서 하는 것도 약간 코디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랑 동일하게 벨트를 매치를 해줬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카카오 컬러 35 사이즈 버킨을 자주 들잖아요. 그때
그 까데나를 벨트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방에 어차피 열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치를 하면 약간 분위기가 묘하게 드레스업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품이 좀 큰 그런 자켓을 구매를 해서 허리를 딱 잡아주고 그러면서 저의 골반 라인을 따라 흐르는 약간 엉덩이 쪽으로 페플럼 느낌이 나도록 뜨는 스타일로 연출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옷을 TPO에 맞춰서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사소한 액세서리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드레스업을 하거나 드레스 다운을 하거나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액세서리들을 좀 잘 구비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자켓의 또 다른 스타일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허리를 잡아주고 있던 벨트를 풀러서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툭 걸치듯이 입어주고 그 다음에 단추를 잠그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주면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이 연출이 돼요. 제가 벨트가 많다는 걸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켈리 벨트만 가지고 연출을 해서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께 어떤 아이템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연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너무 딱딱해 보일 수 있다고 느끼실 때 또 이 소재감에서 오는 여성스러움이 적당히 센 느낌을 중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아마 남성들이 많은 워크플레이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 적당한 완급 조절이 정말 의복에서의 적당한 완급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켓도 이렇게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 보여드리면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켓은 마시모 두띠의 스웨이드 자켓입니다. 이거는 한 사이즈 크게 사세요, 여러분. 한 사이즈를 크게 사서 팔을 끼지 않고 어깨만 걸치는 스타일로 입을 때도 한 사이즈 큰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옷 자체가 3버튼으로 상당히 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콜라가 밑에까지 내려가 있지 않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좀 과하게 아재 스타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숄더 라인이 약간 어깨보다 밑으로 내려오게 연출을 하는 것이 적당히 유연해 보이고 좋습니다. 저는 정말 추울 때를 제외하고는 단추를 잠그지는 않고요. 이렇게 옷을 여미지 않고 입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스웨이드 자켓이 줄 수 있는 과한 캐주얼함, 그런 느낌이 적당히 실크나 다른 소재하고 어우러지면서 중화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진주 목걸이하고 연출해도 개인적으로는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베이지 컬러이기 때문에 그냥 흰색 진주를 하는 것도 예쁘지만 멀티 컬러로 하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뭐 이렇게 같이 연출을 해도 괜찮네요. 예쁘네요. 목은 좀 아프겠지만 예쁘네요. 다음번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 스웨이드 자켓은 제가 요즘 그 파리지엔 스타일 호소인으로서 요즘 파리지엔 같아 보이지 않아?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도 못 가서. 그래서 파리를 가고 싶은 염원을 담아 파리지엔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할 때 자주 입고 있습니다. 마시모 두띠가 자라랑 같은 계열사라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라 매장하고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시모 두띠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좋은 옷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옷의
단점은 주의사항이죠. 숄더백을 매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제가 최근에 많이 무거운 가방을 맸다가 지금 어깨가 늘어나서 거의 통곡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답니다. 네, 스웨이드 자켓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자켓은 제가 정말 자주 입는 자켓인데 컬러가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아서 좀 애석하네요. 에르메스의 자켓이고 남성 자켓입니다. 저는 종종 남성복을 입기 때문에 그때 이 자켓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목재 소재로 된 버튼에 이렇게 제가 특히 좋아하는 컬러의 가죽이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되어 있어서 저한테는 이거다 하는 느낌이 있었고, 특유의 그 전형적인 남성 보머 자켓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진주 목걸이하고 자주 매치를 합니다. 제가 일명 한국에서 원피스라고 부르는 드레스류를 입지만 스커트는 거의 안 입어요.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팬츠를 입다 보니까 제가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하고 싶을 땐 저는 주로 주얼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주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진주와 함께 매치를 했을 때 좀 그 특유의 남성 느낌을 눌러주는 느낌이 있죠. 이 자켓은 품이 크다 보니 약간 일명 남자친구 옷을 빼앗아 입은 느낌을 연출하기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주머니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가죽이라 늘어날까봐. 그래서 이건 잘 안 쓰고 그냥 조금 가죽이 있다 보니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나 이런 것도 거의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다시피 한 옷이잖아요. 그래서 짙은 색에도 불구하고 가장 조심조심 입는 옷 중 하나랍니다. 카메라로 보니까 진주 목걸이와의 매치가 약간 언밸런스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옷은 이렇게 여미고 입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약간 풀었을 때는 안쪽에 굉장히 여성스러운 블라우스와 같이 입으면 특히 잘 어울리는 구찌의 자켓입니다. 이 구찌 자켓도 남성복이에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 제가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영국 사립학교는 교복을 편하게 폴로 셔츠에 그냥 치마를 입다가 썬데이 유니폼일 때 꼭 이렇게 정복을 다 입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 유니폼하고 쉐입이 상당히 비슷해서 이제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던 자켓입니다. 제가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자켓이고요. 사이즈를 봐야 알겠는데 이게 사이즈가 몇이었더라? 50이었나? 52였나? 그렇고 저는 이 자켓이 좀 뭐가 많이 묻는데 롤러를 굳이 들고 다니면서까지 입을 정도로 좋아하는 자켓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지금 이제 밑에 약간 흐르는 느낌의 울 팬츠를 입혔지만 이게 아니라 청바지를 입어도 예쁘고 그냥 화이트 진을 입어도 예쁘고 블랙 진을 입어도 예쁘고 뭐랑 매치를 해도 정말 찰떡인 자켓이고, 이브생로랑이 말하는 것처럼 블랙과 네이비의 조합을 영리하게 잘 하기만 하면 어찌 보면 가장 스타일리시하게 색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비랑 블랙 자켓이 정말 많고 주로 저의 화이트, 베이지, 카멜, 블랙 그리고 많은 청바지들과 어떻게든 매치가 잘 돼서 이런 종류의 자켓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블레이저는 실제로 진주하고 매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게 주는 그 가십걸 보셨던 분들은 세리나 반더부튼의 스타일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의 블레이저를 가지고 계신다면 꼭 진주와 매치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할게요. 저한테도 소매는 약간 길어서 여기 보면은 접힌 자국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자주 접는데 그러면 또 안감이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이것도 나름대로 상당히 예쁘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버튼에도 나름 깨알같이 구찌 로고가 있어서 이렇게 매치를 하면 예쁘고 귀여운 여우가 엠블럼에 있어서 이것도 약간 학교 엠블럼에 사슴 뭐 이런 동물들이 항상 있거든요. 여기 여우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깨알같은 귀여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물론 행커칩을 꽂을 수 있지만 엠블럼이 돋보이라고 행커칩은 꽂지 않고 안쪽에 또 안주머니가 있어서 간단한 거는 안주머니에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자켓은 가까이 다가가 보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스트라이프 선이 있는 블레이저고요. 요건 미샤 제품입니다. 미샤에서 10년? 10년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 정말 오래 입은 옷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브릭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닳지 않고 꽤나 건재한 그런 제품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정장 블레이저 스타일이고 이런 거는 좀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자켓입니다. 저는 예전에 르베이지 9호에서 구매했던 자석 코뿔소 브로치하고 자주 매치를 하고요. 소매 부분이 애초에 접혀서 연출이 되어 있어서 그냥 펴지 않고 활용을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일할 때 입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거를 이렇게 팔뚝까지 걷어 붙이고 입는 경우가 많아서 저게 접혀 있는 게 저는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스타일의 블레이저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 친구도 사실상 이게 더블 브레스티드거든요. 보여드리면 이게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여며지게 되는 거예요.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의 특징은 앞으로 패브릭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유감이 약 한 뼘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흐르듯 걸쳤을 때 약간 중성적인 느낌을 주다가 딱 여몄을 때 허리선이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드러나는 매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포멀하게 입었을 때 너무 멋진 자켓이고 그와 동시에 밑에다가 좀 샤스커트라거나 이런 약간 부한 튠 소재 같은 것을 입어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저는 터틀넥을 입지 않은 날 목이 좀 춥다 그러면은 가브르슈를 대각선으로 폴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그러면 보온도 챙길 수 있고 스타일링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매치를 했을 때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다음 어두운 색깔 자켓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자켓은 제가 정장으로 벌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컬러로도 똑같이 한 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9호 제품이고요. 카메라에 잘 잡히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소재가 탄력성도 있고 그래서 평소 일할 때 입기 정말 좋은 자켓이에요.
히든으로 여밀 수 있는 버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시죠? 저희 강아지 고양이 털 붙어 있는 거. 요 안쪽에 이렇게 리본 파이핑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약간 포인트를 주는 제품입니다. 컬러가 많이 좁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 컬러 좁은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기는 했는데 막상 입었을 때 워낙 솔리드 패브릭이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이 컬러 작은 게. 제가 또 이 옆에 컬러 폭이 넓은 자켓도 많이 갖고 있어서 좀 색다른 느낌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옆에 깊게 트임이 있어서 저는 더운 날에 정장을 입어야 할 때도, 간절기에도 왜 좀 낮에는 많이 덥고 일교차가 큰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어깨에다가 걸치고 쓰기에도 이 트임으로 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해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패브릭이 겹쳐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스타일도 솔리드 치고 상당히 구조가 잘 잡혀 있습니다. 완전 단색의 정장 또는 블레이저의 경우에 구조에서 멋을 부릴 수가 있는 자켓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블레이저 고르실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같은 자켓, 다른 색상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9호 자켓의 네이비 그레이 컬러입니다. 굉장히 오묘한 색깔이에요. 단순히 네이비라고 하기에는 그레이 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어서 차콜 그레이의 네이비 한 방울을 떨어뜨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로고 브로치를 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산호 브로치를 매치를 합니다. 아까 그 자켓하고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소재도 완전 같은데 색상만 달라서 정말 출근 룩이죠. 정장으로 입을 때가 정말 예쁘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쪽이 슬슬 광택이 나기 시작하는 이게 보니까 2016년 컬렉션이더라고요. 거의 10년, 8년 입었죠. 지금도 정말 잘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 네이비 자켓은 저희 어머니께서 당시 컬렉션을 보시고 꼭 사야 한다 라고 적극 추천하셨던 자켓입니다. 버버리 제품이고요. 팔이 이렇다 보니 저는 약간 이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여기 보풀라면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며 막 이랬는데 엄마가 그냥 쿨하게 입어라, 젊을 때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매를 했어요. 그 이후로 사실 보풀날까봐 좀 조심해서 입고 있기는 한데 정말 핏이 너무 예뻐요. 잠궜을 때, 버튼을 닫았을 때도 예쁘고 풀었을 때도 예뻐서 이 자켓이 정말 저는 저의 모든 블레이저들을 사랑하지만 특히나 더 사랑하는 자켓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트윌리하고 매치를 해도 정말 예쁘고요. 버튼을 풀어보면 그래도 꽤나 이 쉐입이 잘 잡혀 있어서 어떻게 연출해도 예쁘더라고요. 어깨 패드가 두껍게 들어가 있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안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입을 때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 어깨선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자켓들, 그 이탈리안 남성 자켓처럼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마니카 카미치인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 공법을 써서 만든 어깨라 약간 왜 어깨 쪽에 살이 있어서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보기 싫은데, 여기서부터 딱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쁩니다. 길이도 적당하고요. 포멀한 디자인으로는 최고봉이 아닐까. 자켓은 여러분 꼭 입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가끔 특정 봉제선 같은 경우에는 몸에 맞춰서 테일러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테일러링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짙은색 자켓이 많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자켓은 제가 너무 자주 입어서 브이로그에도 자주 촬영이 됐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자켓이에요. 이 자켓은 스튜디오 톰보이 제품입니다. 스튜디오 톰보이는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지 않고, 또 세일도 거의 기분 탓인지 상시 세일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네, 브랜드예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제가 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친절하셔서 최선의 서비스를 해주시려고 하고, 뭐 디스카운트나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주셔서, 제가 옷을 구매하는 브랜드가 다양하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 브랜드들 중에서도 특히 제가 편하게 잘 입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스튜디오 톰보이입니다. 품이 상당히 크고 마스큘린한 디자인의 자켓이지만 남성 라인은 아니고요. 여성 라인이 맞는데, 어깨가 좀 넓고 직각으로 떨어진 저한테는 맞춤 같은 자켓이에요. 이 자켓은 블랙이고요. 완전 솔리드 블랙이고 스티치 같은 게 미묘하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느낌이 또 포인트가 살아요. 저는 이 자켓에 이렇게 행커칩을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때때로 붉은 행커칩을 꽂을 때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뚝 찔러 넣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연출하시면 돼요. 저렇게 뾰족한 부분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행커칩은 이렇게 또 중간을 대충 잡아서 이렇게 탈탈 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정말 행커칩 연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간을 잡고 탈탈 털어서 넣거나, 아니면은 뾰족한 부분이 나오게끔 중간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쑥 넣으면 됩니다. 거기 말로 하지 말고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끝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 풀 때 티슈 잡듯이 잡으시고 이렇게 쑥 집어넣으세요. 대충 짜잔. 그리고 이 너무 이렇게 꽃다발처럼 나와서 나는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손수건을 건네주듯이 잡으시고 이렇게 또 쑥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주로 보였으면 좋겠는 패턴 쪽을 잡으시면 돼요. 이거 이제 슬슬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앨리스 셜리 패턴이고요. 에르메스 나노까레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뭐 19cm, 20cm, 19cm 정도 되는 걸로 저는 행커칩 용도로 구매를 했고요. 지금 매장에서 구할 수 있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꿀팁을 드리자면 간혹 일본 면세점 에르메스 매장에서
이거 완전 비밀이에요.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알려드리면 제가 살 수가 없게 돼서 제가 좀 약간 불안한데, 요거 일본 공항 면세점 에르메스에 가끔 있습니다.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자켓을 볼 때 이 가슴 포켓이 있냐 없냐를 좀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제가 행커칩을 꽂아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켓은 행커칩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플러스였고, 그리고 브로치를 달 만한 캔버스인 컬러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큰 메리트였습니다. 저는 어깨가 넓고 얼굴이 가로폭이 좀 좁은, 제가 제 입으로 얼굴이 작다고 말하는 건 좀 웃긴 것 같으니까 얼굴 가로폭이 좀 좁은 스타일이라 얼굴이 굳이 작아 보이기 위해서 컬러가 넓은 걸 고르는 건 솔직히 아니지만, 많은 패션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은 패션계 종사하시는 분들 말로는 이게 넓으면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어떤 패션을 통해서 내가 나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자켓을 고르시면 좋겠죠. 조금 전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까 건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이었고요. 지금 거는 싱글 브레스티드 자켓입니다. 싱글 브레스티드라는 거는 단추가 포개질 때 한 줄로 포개진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더블 브레스티드는 이렇게 두 개로 단추를 여미게 되어 있다면, 싱글은 보통 단추가 하나 있거나 위아래로 한 줄만 있는 걸 말합니다. 아까 톰보이 자켓보다 약간 더 광택감이 있어서 밝은 곳에서는 살짝 회색이 감도는 것처럼 보이는 마시모 두띠의 블랙 블레이저고요. 이게 톰보이 것보다 조금 얇습니다. 어깨 패드도 약간 살짝 천이 덧대어져 있는 느낌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안쪽 안감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켓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클래식하고 굉장히 아무데나 걸칠 수 있는 자켓이죠. 이거야말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톰보이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매치하셔도 다 위에 걸칠 수 있는 자켓이에요. 정말 보여드리는 자켓 중에 딱 하나만 구매해야 한다면 저는 이 스타일을 구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싱글 브레스티드 블랙 컬러의 그냥 솔리드 자켓으로. 그래서 컬러도 넓지도 좁지도 않아요. 물론 컬러가 이렇게 올라간 걸로 하셔도 되겠죠. 이게 올라가서 꺾여 있는 디자인이 조금 더 포멀해 보여요. 이게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는 여성스럽기도 하지만 좀 캐주얼한 자켓의 느낌을 살짝 줍니다. 물론 소재감이라던가 쉐입 자체에서 이게 캐주얼한 자켓으로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바지랑 매치했을 때도 뭐 어떻게 입어도 편안한 자켓이고요. 저는 마시모 두띠가 이런 클래식 블레이저 종류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톰보이는 마시모 두띠보다는 살짝 더 저렴하기 때문에 톰보이를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마시모 두띠는 체형이 왜 그 느낌으로 아시잖아요. 나의 체형은 유러피언이다, 나의 체형은 코리안이다,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두 개 브랜드를 다 가서 클래식 디자인을 입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좀 밋밋하고 몸통 자체가 둘레로 봤을 때는 작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깨도 직각이고 하기 때문에 좀 유러피언 스타일의 핏감이 좀 더 잘 맞는 체형이고요.
허리도 좀 짧은 편인데 골반이 상당히 길어서 제 자켓들이 길이감이 다 있는 거는 사실 제가 그 긴 골반을 어느 정도 좀 밑으로 내려가는 라인으로 감추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짧고 다리가 기신 분들은 그걸 한껏 드러내는 크롭 기장을 입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클래식한 디자인도 길이감이 아주 약간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막 드러나는 디자인이 아니면은 그 기장감도 같이 보시는 게 자켓을 고를 때의 꿀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다가 아무것도 매치를 하지 않고 보여드리는 건 이게 정말 전형적인 클래식 디자인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고, 살짝 드레스업을 좀 해볼게요. 같은 자켓인데 이너를 바꿔봤어요. 요런, 물론 저는 이런 건 잘 안 입습니다만 요렇게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물론 바지를 바꿔야겠지만 여름에 그냥 심플한 데님이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치 팬츠 같은 거랑 이렇게 입어도 상당히 예쁘죠. 돌트윌리를 목에다가 살짝 한 줄만 두르고 이렇게 슬리블리스와 함께 연출을 해도, 밑에다 스커트를 입어도 어떻게 입어도 정말 예쁜 자켓입니다. 네. 여기다가 물론 벨트를 할 수도 있겠죠. 벨트를 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름에 브라탑에다가 간단하게 걸치는 것도 예쁘겠죠?